주제는 세이지메이커 컨테이너를 활용해서 그 빠른 배포를 하고 학습돼 있는 이제 실제 자신의 그 컨테이너나 자신의 프레임워크를 그대로 세이지메이커에서 컨테이너 방식으로 호스팅을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이제 데모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이제 이 세션 자체는 아마존 파트너 그 워크숍에서 한번 진행을 해 주셨는데 이제 영어로 돼 있고 또 이제 그 세션 자체가 좀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 도커 컨테이너도 약간 이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수정을 해서 이제 한국어로 제가 진행을 하려고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그 크리스토퍼라고 하는 이제 그 AWS SA 분이 하신 거를 이제 거의 유사하게 진행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제 도커 리파지토리를 소개해 드릴 때 거기서 이제 제가 포크한 그 리파지토리가 그분의 이제 원래 소스가 되니까 뭐 그 도커의 그 저기 깃허브에 들어가셔서 확인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제가 도커라는 개념을 이제 원래는 머신러닝 할 때는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제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면서 특히나 이제 머신러닝을 이제 클라우드에서 할 때는 무조건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개념을 좀 설명을 하고 물론 많이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첫 번째 이제 시작이 세이지메이커 컨테이너의 구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세이지메이커에서 이제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이유는 사실은 이제 분산 학습을 위해서 여러 대의 서버를 이용해서 동시에 이제 학습을 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 도커 방식을 채택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도커에는 이제 파이썬 프레임워크를 포함해서 머신러닝 프레임워크 그리고 이제 세이지메이커 프레임워크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레이어를 구성하면서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욜로 모델이기 때문에 이 욜로 모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이제 욜로 모델 바깥에 있는 플라스크나 엔진엑스 서버에 대한 거는 그냥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저도 뭐 잘 모르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이제 이 욜로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C 언어로 개발된 프레임워크잖아요. 그래서 학습을 하시고 학습이 다 되면 이제 모델 파일로 여기 욜로 볼타라는 파일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이제 이 위에 있는 여러 가지 컨피그레이션이 이제 C 언어로 학습된 욜로 모델을 다른 이제 모델 자체를 가져가서 다른 C 프레임워크에서 사용할 수 있게 그 만들어진 파일들이고요. 그 위를 감싸고 있는 거는 플라스크 서버 그리고 구니콘이라는 이제 플라스크와 함께 쓰는 이게 아마 그 API를 할 수 있는 그 API 게이트웨이 역할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일 거예요. 그 구니콘이라고 하는데 그거랑 이제 여기는 이제 플라스크 서버가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엔진엑스 서버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거는 100% 커스텀 컨테이너를 가지고 세이지메이커를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사실은 가장 일반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 왜냐면은 이제 대부분의 개발자들이나 머신러닝 엔지니어들이 이제 로컬 환경에서 개발을 하기 때문에 가장 이제 일반적으로 뭐 자신이 개발한 프로그램이랑 그 프레임워크를 세이지 메이커로 그대로 들고 가기를 원하시는 뭐 케이스가 이제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저는 이제 실제로 AWS 서비스 파트너를 하면서 제일 많이 이제 실제로 클라우드 입문하시는 고객분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방식은 좀 더 앞쪽에 해당되는 방식이에요. 이제 근데 지금 여기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존에서 그냥 컨테이너 자체를 제공을 해요. 그래서 만들어진 컨테이너를 제공을 하는데, 모델하고 모델 프로그램까지 다 만들어 놓은 거를 이제 빌트인 알고리즘이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를 이용해서 개발을 할 수 있게 제공해주는 컨테이너를 이렇게 컨테이너 이미지 방식이라고 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확장 또는 변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 두 가지를 사실 제일 많이 입문자들을 사용하시는데,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큰 뭐 테크 회사에서는 마지막 방법을 쓸 확률도 높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데모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이지메이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분산 학습을 위해서 컨테이너를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라우드 또는 뭐 로컬 환경에 있는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옮겨서 일단 준비를 해놓고요. 개발 스크립트, 그 다음에 관련된 패키지나 헬퍼 코드를 같이 파일 형태로 S3나 이제 또 이렇게 저장을 해놓은 다음에 그 세이지 메이커에서 그 트레이닝 시작할 때 컨테이너 위에다가 끼워 넣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는 빈 컨테이너이기 때문에 거기는 실제 학습을 수행하는 소스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소스랑 트레이닝 데이터를 이렇게 같이 끼워 넣는 방식으로 이제 학습을 시작을 하고요. 학습이 끝나면 아까 이제 그 볼타 파일처럼 그 모델 파일이 형성이 되겠죠. 그 모델 파일 형성된 거를 가지고 다시 한번 그 서빙을 하기 위한 컨테이너에다가 서빙을 할 수 있는 코드를 다시 끼워 넣어서 서빙을 이제 호스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보이지 않는 거는 이 지금 각각의 트레이닝이랑 이 배포 단계에서 그 컨테이너 이미지가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백본이기 때문에 그게 들어오는데, 그 들어오는 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표시가 안 돼 있고, 이제 소스랑 데이터를 끼워 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이지 메이커라는 프레임워크를 이제 사용하는 거는 약간의 그 소스 변경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변경이라기보다는 이제 내가 끼워 넣는 파일을 사용하기 위한 래퍼가 하나가 필요한데, 여기 지금 train.py라는 내가 소스가 있다고 치면 이 소스 자체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로컬에서 개발한 텐서플로우 코드랑 파이토치 코드랑 크게 다르지는 않는데, 이제 환경 변수 같은 거를 이제 클라우드에 맞춰서 바꿔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그 래퍼를 하나 만들어서 이 래퍼를 통해서 보내주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스랑 데이터랑 컨테이너가 어딨죠? 컨테이너는 지금 여기 텐서플로우라고 쓴 클래스 자체가 이제 세이지 메이커 컨테이너인데, 이 컨테이너에다가 이제 이 파일과 트레이닝 데이터를 끼워 넣는 방식을 이렇게 래퍼로 구성을 해서 이제 밀어 넣으면 됩니다. 이거를 이제 로컬에서 수행을 이제 엑스큐션을 시키면 세이지 메이커를 사용한다고 보는 거죠. 이제 이따 데모 할 때 보여드릴 텐데, 이제 그 세이지 메이커에서 컨테이너 사용하기 위해서는 뭐 도커 허브를 써도 되는데, AWS에서 제공하는 엘라스틱 컨테이너 리파지토리라고, 이거 자체가 이제 도커 서버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세이지 메이커에서 모델을 만드는 것도, 모델을 만든다기보다는 이제 그 만들어진 컨테이너랑
세이지메이커랑 연결시켜 놓는 이제 그 메타 정보를 하나를 생성하는 거를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는 아까 그 ECR의 주소를 그냥 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모델 생성을 하고 나면은 이제 엔드포인트를 그 호스팅 할 수 있는 그 버튼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보여드릴 거고요. 예, 곧바로 데모를 진행하기 전에 이제 저희가 오늘 할 거는 이제 1번만 할 거예요. 이제 2번은 이제 다음 기회에 좀 하도록 하고 1번은 이제 추론 자체만 하는 거기 때문에 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GitHub에 가시면 요 주소를 클론을 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데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로컬 환경 아무 환경이나 접속을 하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EC2 서버를 사용해서 EC2 서버의 로컬 환경에서 이제 지금 데모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지금 필요한 거는 이제 그 도커 리파지토리에서 이 욜로 컨테이너를 클론을 제가 약간 수정을 해놓은 컨테이너인데요. 원래는 AWS 파트너 제가 이제 관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 아주 간단한 이제 도커 리파지토리고요. 중요한 파일들은 아까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이 욜로라는 폴더 안에 들어있고 이제 여기 모델 파일부터 이제 욜로 플라스크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이제 그 API를 사용할 수 있는 파일 같은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도커 파일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간단하게 몇 가지 유틸리티랑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패키지 부분인데요.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플라스크, 구니콘, 필로우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리파지토리를 이제 아까 로컬 환경에서 클론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 그대로 클론이 되어 있고요. 이제 이 도커 파일을 빌드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서부터는 도커를 빌드하는 장면입니다. 아까 이제 클론한 깃 레파지토리에서부터 지금 폴더 구조가 이제 욜로라는 폴더 아래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컨테이너라는 이 폴더로 들어가면 그 안에 이제 컨테이너 더커 파일이 있어서 이 더커 파일을 빌드하는 방식으로 이제 컨테이너를 배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빌드를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엔비디아 쿠다 10.1 런타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엔비디아 쿠다 런타임을 가지고 그 위에 이제 파이썬이랑 아까 이제 언급드린 그런 이제 필요한 애플리케이션들과 유틸리티들을 이제 설치를 하는 장면입니다. 설치하는 데는 시간이 한 5분 정도 걸리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을 잠깐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치가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이 됐고요. 이제 이제 이 더커 컨테이너를 AWS에 있는 이제 컨테이너 리포지토리인 ECR이라는 컨테이너 리포지토리로 배포를 다시 해야 됩니다. 이제 뭐 ECR이라는 거는 이제 뭐 일반적인 도커 그 허브에 있는 리포지토리와 거의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AWS에서 좀 더 편하게 이제 리포지토리를 관리하기 위한 주소나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제 도커 방식으로 로그인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ECR에다가 이 지금 로컬에 형성된 리포지토리를 다시 이제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부분이 이제 그 ECR에 로그인을 하는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도커 방식으로 로그인을 하기 때문에 ECR에서 발급한 이제 토큰을 이렇게 이제 내려 확인을 하고 이 토큰을 그대로 이제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여기 보이는 ECR 주소로 ECR 주소는 아까 전에 이제 그 세이지맥 ECR 화면에서 이제 그 가져온 주소를 입력을 하고요. 그대로 이제 로그인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도커 이름하고 태그를 지정해서 태그는 이제 뭐 일반적으로 레이티스트라는 태그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포지토리 이름이 이제 욜로 데모가 되고요. 네, 잠깐 수정을 하고 네, 그대로 이제 리포지토리를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용량이 한 3기가 정도 되기 때문에 업로드 하는 데 시간이 꽤 걸립니다. 기본적으로 엔비디아 쿠다 컨테이너가 좀 무겁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욜로 모델 자체도 용량이 꽤 크고요. 이런 것들이 좀 합쳐지다 보니까 3기가 정도 컨테이너 용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업로드를 하고 난 다음에는 그대로 이제 세이지 메이커에서 ECR 컨테이너를 주소만 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부분도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간단하게 이제 ECR에 올라와 있는 도커 화면을 도커 컨테이너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제 아까 전에 올린 이거 욜로 데모 컨테이너는 이렇게 URI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마존에서 사용하는 URI 방식이기 때문에 아마존 안에서 애플리케이션 개발할 때는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 이제 뭐 다른 프레임워크에서 개발을 하시더라도 아마존 SDK를 설치를 하신 다음에 사용하실 때는 이 URI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금 방금 푸시한 이제 이미지는 레이티스트 하나가 있고 지금 이제 용량은 한 2.2기가 정도 잡아먹고 있습니다. 예, 이제 이 정도 정보를 가지고 있고요. 이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관리하는 리포지토리를 세이지 메이커에서 연결시켜 놓은 다음에 연결을 시켜 놓은 메타 정보를 배포를 하면은 리포지토리에 있는 이 컨테이너를 세이지 메이커의 이제 서버로 내려받으면서 그 세이지 메이커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세이지 메이커로 이제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이제 배포된 컨테이너를 가지고 추론을 이제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세이지 메이커 중에서 우리는 학습이나 이제 그 모델 개발하는 부분은 쓰지 않고 바로 이제 추론을 하는 부분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왜냐면 저희가 이제 만들어 놓은 컨테이너 자체가 학습이 된 컨테이너이기 때문에 욜로 모델 자체 컨테이너를 가져와서 바로 추론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제 아까 전에 이제 저희가 만들어 놓은 그 컨테이너 주소를 가지고 오면 되고요. 이 주소는 이제 ECR에 가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테이너의 ECR 주소를 그대로 가져와서 저렇게 이제 이 아마존 주소라고 하는 ARN 방식인데요. 아마존 주소 방식으로 입력을 하시고 다른 건 특별히 하실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모델을 생성하시면 이 모델은 그 ECR에 있는 컨테이너 주소랑 연결이 되어 있는 메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 엔드포인트를 생성을 합니다. 이제 엔드포인트를 생성을 해야지만이 실제로 추론 그 서버가 뜨는 거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만들어 놓은 그 모델이라는 메타 정보를 가지고 바로 이제 추론 서버를 기동을 시키겠습니다. 엔드포인트 구성이라는 걸 하나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이제 컨피규레이션 구성을 하나 만드시는데 이 구성에도 이제 이름을 붙여줘야 되는데 뭐 일반적인 이름을 쓰시고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만든 욜로 컨테이너 자체가 GPU 서버를 쓰기 때문에 P3 X라지라는 이제 GPU 인스턴스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제 계정에 GPU를 쓸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에러가 나 있는 상태인데요. 다시 한번 권한을 좀 업데이트 시켜서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아까 설정이 GPU를 사용할 수 없는 제한이 걸려 있어서 제한을 좀 풀고 왔고요. 이제 여러분들도 GPU를 처음 사용하실 때는 클라우드에서 여기 이제 일반적으로 지원 센터에 들어가셔서 GPU 서버를 사용할 수 있게 이제 제한을 해제해야 될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뭐 그 필요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저는 이제 회사에서 이제 계정을 처음에 만들었기 때문에 정책상 이제 GPU 서버를 곧바로 사용할 수는 없고 이제 GPU 서버를 올려달라는 이런 요청을 따로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울 이전에 뭐 세이지메이커 호스팅에서 아까 전에 GPU를 쓰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요청을 날리시면 됩니다. 이유를 좀 쓰시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하면은 하루 정도 있다가 여기에 이제 허가가 나서 GPU를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어쨌든 다시 이제 그게 제한이 풀어져 있으니까 세이지 메이커에서 이제 다시 배포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엔드포인트 이름은 열로 서빙 열로 서 config 컨테이너가 GPU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GPU 서버를 반드시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변경을 하시는 것이고요. 생성을 눌러주시고 예. 우리는 이제 훈련 작업을 세이지메이커에서 한 거가 아니기 때문에 훈련 작업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드포인트 생성을 하면 다시 시작이 되는데 아마 이제 아까 그 ECR에서 컨테이너를 복사를 하는 과정 그리고 세이지메이커 프레임워크를 복사하는 과정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연결을 시켜서 핑 테스트를 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진행을 하는데 총 시간이 뭐 10분에서 15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더 걸리기도 하고 덜 걸리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아마 이제 AWS 자원이 충분히 여유가 있을 때 큐가 뭐 빨리 배당이 돼서 이제 빨리 이제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좀 밀려 있어서 좀 늦게 서버를 뭐 받을 수도 있는데 뭐 거의 이제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완성이 되면 이제 다시 로컬 환경에서 바로 이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보내서 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겠습니다. 이제 모델은 만들어지면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세이지메이커에서 이제 만들어 놓은 그 인스턴스를 대상으로 엔드포인트를 대상으로 실제 이미지를 호출하는 그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테스트 데이터는 이제 지금까지 모델에 대한 얘기를 안 드렸는데 이 카드에 대해서 학습을 시킨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 카드가 이제 뭐 숫자와 기호가 있는데 숫자와 기호를 맞추는 게 이제 이 모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테스트 데이터는 실제 이제 그 서빙에 그 테스트 데이터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 포스트를 하나 날릴 건데 그 포스트에다가 이제 이 키를 이 데이터에 해당되는 이게 샘플 데이터에 해당되는 키를 그냥 스트링으로 제이슨 스트링으로 날릴 거고 그러면 이제 모델이 작동을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이제 뭐 일반적으로 포스트를 쓰면 컬을 써도 되는데 AWS 컬이라는 거를 하나를 누가 만들어 놓으셔서 이거를 활용하면 좀 편하게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고 지금 이제 저는 아까 전에 테스트를 해보니까 입력되는 이제 파라미터들은 뭐 세이지 메이커에다가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샘플 데이터 키가 이제 t1.jpg예요. 그 테스트가 아니고 t1.jpg로 이제 그 키가 들어가 있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중요한 이제 엔드포인트 주소를 아까 URL 주소를 그대로 가져오셔서 입력하시고 이제 이거를 날리려면 그 AWS 이제 프로파일이 필요한데 프로파일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신이 사용하는 계정의 프로파일을 액세스 키랑 시크릿 키 입력을 하시면 프로파일 생성이 되고 물론 이제 그 AWS 프로파일을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AWS SDK를 설치를 하셔서 AWS CLI라는 걸 설치를 하셔서 이제 컨피겨도 만드시고 그렇게 하신 다음에 아무튼 이제 중요한 건 아니고 요 명령어를 날리시면 이렇게 욜로 아웃풋의 형태가 이제 리절트로 리퀘스트의 리스폰스로 도착했습니다. 스트 랭크가 8S라고 하네요. 8S 8 스페이드인 것 같은데 그 다음에 JS J 스페이드인데 뭐 어쨌든 결과는 틀린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어쨌든 간에 답을 받았습니다. 테스트 데이터가 이게 이 이미지가 맞을 텐데 잘 못 맞췄네요.
아무튼 이렇게 리스폰스 확인까지 했고 어, 실제 이제 서빙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리스폰스 시간 자체는 뭐 200ms가 걸린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보시려면 이제 로그 같은 걸 확인하신다든지 아니면은 중간에 이제 다른 서비스를 통해서 시간을 측정하실 수도 있고요. 여기 로그를 확인하셔서 이제 실제로 서버 안에서 진행된 내용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데모를 진행을 했고요. 반드시 이 엔드포인트 서버를 삭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GPU 서버는 매우 비싼 서버이기 때문에 삭제를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늘 데모 마치겠습니다.